유로파 리그 결승전, 손흥민, 10년 만에 수건을 풀다. 손흥민 선수의 오랜 수건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를 물리치고 지긋지긋한 무관의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프로 경력 최초로 우승컵을 품에 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역사적인 승부의 흐름을 상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의 간절한 우승 열망과 시합 전 기대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10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 선수마저 손흥민 선수를 위해 우승하고 싶다고 밝힐 정도로 중요했던 이 대결. 2024에서 2025 유로파 리그 결승전은 스페인 아틀레틱 클루브의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산 마메스에서 펼쳐졌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든 좌석은 매진되었고 이 단 한 번의 경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우승할 경우 트로피뿐만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까지 확보하며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 투어를 진행할 명분도 생기고 손흥민 선수의 이적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토트넘이 맞설 상대는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과연 어느 팀을 응원하고 있었을까요? 맨유는 과거의 명성에 걸맞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주전 수비진으로도 유로파 리그에서 실점이 꽤 많았던 팀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랫동안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득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더욱 큰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예상 밖의 선발 라인업과 감독의 묘수. 그런데 경기 시작 1시간 전에 선발 라인업이 발표되었을 때 시작부터 무슨 농간인가 싶은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에 큰 충격을 받고 기운이 빠져버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전부터 몸 상태를 끌어올려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70분가량을 소화하고 5일을 휴식했기에 무조건 선발 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발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선수 대표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90분 풀타임을 소화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라인업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살펴보았는데 예상했던 라인업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카리오 골키퍼, 페드로 포로,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 베르흐, 데스티니 우도기, 파페사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브레넌 존슨, 마노르 솔로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아닌 히샬리송 선수였습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선발 출전이 더 큰 의미를 갖겠지만 이 중요한 경기가 흐름상 90분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렵고 만약 선발 출전했다가 교체될 경우 경기 종료 시 벤치에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모습이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기가 연장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90분을 뛰더라도 연장전까지는 절대로 소화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의도는 마지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몇 분에 출전할지가 관건인데 이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골이 터질지, 어느 팀이 먼저 득점할지, 토트넘의 팀워크에 문제가 없을지, 결승전에서는 토트넘 선수들을 탓하며 문제가 발생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맨유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오나 골키퍼, 유로, 해리 맥과이어, 루크쇼, 누사이르 마즈라위,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아마드 디알로, 라스무스 호일룬, 메이슨 마운트였습니다. 맨유 역시 스피드 있는 가르나초 선수 대신 기술적인 마운트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결승전은 골을 넣는 것보다 실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고 수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어쩌면 이 경기는 어느 팀이 먼저 실수를 저지르느냐가 승패의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모든 선수들이 수비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경기력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골을 넣고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선제골 장렬. 맨유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습니다.
맨유의 왼쪽 윙어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날카로운 드리블로 토트넘 수비를 흔들어 놓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양팀 모두 위협적인 득점 찬스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파울을 유도하여 세트피스로 골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양팀에게서 엿보였습니다. 전반 10분, 토트넘에게 먼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존슨 선수의 압박이 성공하여 페널티 박스 안까지 침투했고 날카로운 컷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사르 선수의 발리 슈팅까지 이어지며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맨유도 한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습니다.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우도기 선수를 제치고 슈팅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 순간은 정말 골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정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아마드 디알로 선수가 경고까지 받게 되면서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고 점유율도 밀리고 패스 성공률도 매우 낮았지만 전반 40분 토트넘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미드필더 사르 선수와 벤탄쿠르 선수가 멋진 호흡을 보여주었고 사르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 공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혼전 끝에 골로 연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득점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주인공은 존슨 선수였고 사르 선수가 올린 공이 루크쇼 선수의 몸에 맞고 굴절된 것을 존슨 선수가 발을 갖다 대면서 아슬아슬하게 골망을 흔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책골로 인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존슨 선수의 골로 기록되었습니다. 살짝 스쳤나 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기력이 어떻든 기록상 슈팅이 3개밖에 되지 않았지만 긴장감이 넘쳤고 이렇게 1대0으로 토트넘이 전반전을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불릴 때는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나와 선수들을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중에도 손흥민 선수가 몇 차례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전반전 맨유가 더 공격적이었던 탓인지 평점으로는 맨유 선수들이 더 높았고 토트넘은 존슨 선수와 비수마 선수가 7점대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의 투입과 토트넘의 견고한 방어.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손흥민 선수가 과연 후반 시작과 동시에 출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모두가 이를 바랐지만 렌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발 라인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고 수비적으로 더 안정적인 상황이었기에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맨유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공격은 정말 무기력했습니다. 토트넘전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득점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토너먼트에서 토트넘의 수비가 매우 강력하다는 점은 다들 아시죠? 토트넘은 1대0으로 계속해서 잘 버텨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엄청난 활동량으로 수비 가담까지 해주고 있어서 뭐라고 하기도 난처했습니다. 65분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그라운드를 밟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체력적인 한계에 도달했다며 스스로 교체를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많이 뛰긴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유로파 리그 결승전에서 약 30분간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기도 전에 토트넘은 가슴 철렁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맨유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비카리오 선수와 동료가 호흡이 맞지 않아 골대가 비었고 상대의 헤딩 슈팅에 실점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반더 베르흐 선수가 몸을 날려 걷어내는 슈퍼 세이브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이 경기의 영웅은 반더 베르흐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우선 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비 가담을 통해 실점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고 맨유가 공격하다가 공을 빼앗기면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 기회가 찾아올 것이었습니다. 73분에도 맨유의 공격이 위협적이었고 교체 투입된 가르나초 선수의 날카로운 슈팅을 비카리오 선수가 멋지게 선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점유율이 80%에 육박했습니다. 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75분.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가 한 차례 나올 뻔했지만 수비 태클에 가로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팀의 1점 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수비에 전념하면서 득점 찬스를 얻지는 못했고 추가 시간 7분 동안 토트넘 전원이 끝까지 버텨내면서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비카리오 선수의 슈퍼세이브까지. 결국 토트넘이 1대 0으로 승리하며 손흥민 선수가 10년 만에 우승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이 광경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네요. 손흥민 선수 최초의 우승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의 그 위대한 정신. 득점왕이 이제는 진정한 왕이 된 캡틴. 유럽을 뒤흔든 세계적인 선수. 숨 쉬는 것마저도 전설. 손. 손흥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백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금이 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숨결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하니까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 주세요.